안녕하세요. 두 번째 테넷 이해하기 영상 빠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들은 되게 많았지만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정말 창의력이 좋고 특히나 그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잘 깨는 사람인 것 같아요. 테넷에는 인버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들에서는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이렇게 보내지죠. 그런데 이 테넷에서는 인버전이라는 것은 과거로 이렇게 뿅 옮겨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시점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되감기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10일 후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10일 동안 거꾸로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는 거죠. 네, 이것은 물리학 법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한 설정이에요. 이 엔트로피 법칙은 어떤 사물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정리된 것에서 어질러 펴지는 쪽으로 엔트로피가 흐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피부가 아기 때 처음 태어났을 때는 탱탱하죠. 탱탱한데 노화가 될수록 점점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이 가고 잡티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엔트로피가 흐르는 방향이 정리된 것에서 질서정연한 것에서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도 처음에 이사를 하면 집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먼지도 쌓이고 지저분해지고 물건도 많아지고 건물 외벽도 점점 낡아지고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노화가 되고 정리가 안 되지고 망가지고 뭔가 많아지고 이런 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의 그 시간이 흐르는 방향의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엔트로피의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은 시간이 흐를 때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시간이 흐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이 영화에서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로 사용이 됩니다. 인버전은 사람이나 물질의 엔트로피를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기계인 거죠. 이 회전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회전문을 통해서 반대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반대쪽으로 나와서 엔트로피가 거꾸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 예고편에서 보이듯이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거꾸로 흘러가면서 비디오 되감기 한 것처럼 그 사람 혼자 이렇게 뒤로 가고 그 사람 혼자 과거로 점점 가는 거죠. All I have for you is a word. 그리고 반대로 이 인버전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나 빼고 모든 세상이 다 거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뒤에서 앞으로 불어오고 공기도 내가 호흡을 들이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인버전 되면은 그 인버전용 산소호흡기를 착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인버전 돼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신호로 작용을 해요. 인버전은 비디오 되감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뿅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총에 맞은 캣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전 오슬로 공항에 인버전 기계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럴 때 일주일 전에 오슬로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한 배를 타고 다시 거꾸로 해서 일주일 전 오슬로 공항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인버전을 통해서 과거로 가는 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면은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이제 주인공 중에 닐은 미래에서 만들어진 테넷 조직에서 과거로 보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화 자체는 약 20일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캣이 총에 맞았을 때 일주일 전 오슬로로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에서 다시 오페라 사건이 일어난 그 날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20일 정도밖에 이렇게 빠꾸가 안 되는 건데, 닐은 수년 후에 미래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닐은 수년 동안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살아온 거야. 수년 동안 거꾸로 살아온 거예요. 너무 짠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그 아이브스 팀이라는 테넷 팀이 전투를 하는 군대가 나오는데, 이 팀들도 다 미래에서 온 건지 아니면 현재에서 조직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어쨌든 닐은 몇 년 동안 거꾸로 살아왔다. 이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짠지. 너무 궁금해요. 닐 너무 불쌍해요. 짠한 캐릭터예요. 과거와 현재 이렇게 인버전의 중첩 현상이 일어나요. 인버전의 중첩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어떤 그 서로 중첩되는 그 영향권 안에 들면 반대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호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인 증거들이죠. 이제 현재 상황에서의 차와 인버전된 차가 부딪히려고 하면은 그 전에 먼저 차 유리가 깨져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서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차 유리가 먼저 깨져요. 그 다음에 차가 부딪혀요. 그 다음에 차 유리가 멀쩡해져요. 이렇게 중첩될 때 역순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인공도 팔에 상처가 나서 갑자기 팔이 아파요. 그러다가 상처에서 피가 나요. 예, 그러다가 찔립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으로 팔이 돌아와요. 네,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얽히게 된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서 이게 정방향이 되기도 하고 역방향이 되기도 해요. 인버전에는 중요한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인버전 돼서 역방향이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인버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 네, 역방향의 역방향은 순방향이죠. 현재예요. 얘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인버전을 해서 엔트로피를 바꿔서 과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간의 방향이 역방향이 돼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다가 원하는 과거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인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렇게 시간이 순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의 역방향으로 인버전을 두 번 하게 되면은 순방향이 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도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그냥 정상적인 순방향으로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버전 기계에는 빨간 방과 파란 방이 있어요. 네, 계속 빨간 방과 파란 방으로 표시되는 이 두 개의 거울처럼 대칭된 방으로 인버전 기계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가면은 역방향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순방향이 되는 겁니다. 역방향 됐을 때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한 번 더 역방향을 하게 되면 산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주인공 격투 씬을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때 주인공이 그 오슬로 공항의 프리포트 인버전 회전문을 찾아서 들어갈 때 한쪽으로는 주인공이 들어가고 한쪽 문으로는 닐이 들어가죠. 이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가운데 방탄유리가 돼 있고 이쪽 끝에 인버전 기계 회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주인공이 들어갔고 이쪽으로는 닐이 들어갔죠. 닐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때 방탄유리에 총알이 구멍이 이미 나 있었고 여기에 이렇게 총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인버전 기계가 돌아가면서 괴한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주인공하고 격투를 벌이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닐하고도 요 괴한하고 이렇게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이 괴한은 인버전된 상태예요. 인버전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꾸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총알이 박힌 상태에서 총알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고 Here. Hasn't happened yet. 주인공은 순방향으로 격투를 벌여요. 자세히 보시면은 주인공은 순방향으로 싸우고 있고 요 괴한은 역방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총알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역방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에 복도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괴한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닐이 있는 쪽을 보게 되면은 닐이 있는 쪽에 이 괴한과
닐이 싸우게 되죠. 근데 이쪽은 순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괴한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고 순방향으로 도망을 가요. 네, 이렇게 뒤로 뛰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이쪽은 역방향, 이쪽은 순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은 인버전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상황을 인버전된 주인공이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주인공과 이 괴한 모두 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때 이 주인공 한 명, 그리고 인버전된 주인공 한 명, 다시 또 한 번 역인버전된 주인공 한 명 해가지고 총 3명의 주인공이 같은 상황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주인공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여기에서 동시에 또 주인공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 해답은 여기 이제 주인공이 캣이 총에 맞은 다음에 오슬로 공항 요 상황으로 다시 거꾸로 인버전해서 돌아오잖아요. 인버전된 주인공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인버전 기계가 있는 이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처음 마주친 게 바로 이 주인공과 여기에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치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역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인버전된 주인공 시점으로 이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인버전된 주인공은 순방향으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주인공이 역방향으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여기 총알도 이번에는 제대로 탕 이렇게 탕 이렇게 박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여기 인버전 기계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인버전해서 이쪽 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괴한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 인버전된 시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인버전이 됐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인버전을 2번 하면은 순방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버전된 주인공 입장에서는 나는 순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주인공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리고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버전된 주인공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고, 그런데 요 인버전을 한 번 더 한 상황에서는 닐이 보기에도 이 괴한은 순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2번 인버전 한 주인공 입장에서도 닐은 순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둘이 같은 방향으로 추격전을 벌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보일까? 그 시점은 전적으로 인버전 되지 않은 주인공 그리고 닐, 이 둘이 보는 시점입니다. 시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다 다르게 보여요. 이쪽은 인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보기에는 거꾸로 움직이게 보이는 거죠. 네, 거꾸로 움직이게 보이니까 끝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주인공이 보기에는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인버전을 2번 했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시간을 흐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버전된 주인공은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이 보기에는 이쪽은 반대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주인공과 닐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시점으로 이 상황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장면도 조금 헷갈리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제가 또 이 닐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엉켜 있어가지고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보면은 주인공하고 닐하고 마지막에 스타스크 12 전투에서 팀이 2팀으로 나뉘게 되죠. 순방향 팀,
예, 순방향 팀이 있고 이제 역방향 팀이 있습니다. 역방향 팀은 역방향으로 거꾸로, 순방향 팀은 순방향으로 전쟁을 같이 10분 동안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닐이 원래는 역방향 팀이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순방향 팀이었죠. 근데 닐이 이렇게 거꾸로 전투를 해 가다가 거꾸로 그 샤토르의 부하가 이제 폭발물을 설치하는 걸 봐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들어가면은 터널의 입구가 막혀서 주인공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경고를 해주려고 다시 인버전을 해서 중간에 순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막 가가지고 주인공한테 경고를 해주는데 주인공이 못 알아듣고 그 터널로 들어가서 터널에 이렇게 주인공하고 아이부스하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 터널의 입구가 막혀버려요. 여기가 폭발해가지고 여기가 무너져버려요. 이 장면을 이제 본 거죠, 닐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혔으니까 못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트럭을 가지고 옵니다.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었고 폭발시켜가지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구덩이가 여기 있죠.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묻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입구가 막혀가지고 이 둘이 못 나오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여기로 이제 그 밧줄을 보내줘가지고 밧줄을 넣어줘가지고 여기에서 알고리즘하고 주인공하고 아이부스를 이렇게 꺼내주죠. 네, 그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주인공하고 아이부스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어갖고 여기서 사토루 부하가 이거를 알고리즘을 여기다 빠뜨리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 문 앞에는 누군가가 벌써 쓰러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토루의 부하가 주인공을 이렇게 쏴서 죽이려고 다가올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주인공 대신 총을 맞고 문을 열어주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던 길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은 이제 사토루의 부하랑 전투를 이제 몸싸움을 벌이면서 이 알고리즘을 탈취하기 때문에 되게 정신없이 흘러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토루의 부하를 처리하고 알고리즘을 탈취하는데 이때 시간이 굉장히 탈출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밧줄을 떨궈 주니까 그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트럭으로 이게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닐하고 아이부스하고 주인공이 이렇게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부스가 주인공한테 문은 어떻게 열은 거야? 하니까 주인공이 내가 연 거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요. 닐은 그 대화를 듣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 문은 내가 여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하고 인사를 하죠. 자기가 죽게 될 거를 알면서 그 자기가 주인공 대신 죽는 그 과거를 만들어 주러 다시 인버전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닐이 죽을 거를 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니까 닐이 아니,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야. 왜냐하면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문을 닐이 열어주고 그리고 총을 대신 맞아서 죽은 그 과거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닐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죠. 아이부스나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지만 닐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지만 일어난 과거죠. 네. 그래서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무책임한 방임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운명이라는 건가? 그랬더니 닐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현실이지. 그냥 그게 현실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죽는 과거를 만들러 가게 되죠.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닐 입장에서는 미래지만 이미 다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닐은 그 상태에서 돌아가서 인버전을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준 닐과 밧줄을 던진 닐은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나중이냐를 구분할 수가 없는 그냥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테넷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현실에 책임을 다하자. 라는 게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드셨을 장면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테넷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테넷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순서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중간이 생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기 자동차 씬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인공이 그 플루토늄 알고리즘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플루토늄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BMW 자동차 그리고 소방차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탈취를 하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캣하고 사토르가 인버전 장치가 있는 창고로 들어갈 때 캣이 자동차에 있는 사토르의 부하를 보는데 이 인버전 호흡기를 이미 끼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벌써 인버전을 했다는 얘기죠. 자, 주인공이 플루토늄 탈취에 성공을 하는데 곧바로 쫓아온 사토르와 인질로 잡혀있는 캣을 태운 차가 옆에 따라 붙어요. 이때 사토르는 인버전 상태예요.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심지어 캣은 인버전 상태가 아닙니다. 인버전된 사토르가 인버전되지 않은 캣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차가 하나 끼어드는데 그게 바로 주인공이 인버전해서 호흡기를 끼고 있는 차입니다. 네, 엄청나죠. 엄청난 장면이죠. 도대체 뭐여 이것이 이런 장면인데 이것을 사건의 흐름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최소 3번에 걸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어야 성립되는 이야기예요. 먼저 주인공이 플루토늄을 탈취합니다. 네. 탈취 성공. 네. 그 소방차랑 BMW랑 이용해가지고 탈취를 성공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샤토르의 부하가 보고를 하죠.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면 샤토르가 인버전에서 과거로 와가지고 주인공을 협박합니다. 인질극을 벌입니다. 네. 이렇게 과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이 인질극 과정에서 주인공은 이 플루토늄을 넘겨주게 됩니다. 물론 사토르한테 바로 가지는 않아요. 이 과정에서 캣이 총에 맞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다시 인버전을 해요. 주인공이 다시 인버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협박하는 사토르와 주인공 사이에 끼어들게 돼요. 끼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탈취 성공한 거를 보고 과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협박 인질극을 하고 총을 쏜 다음에 주인공이 이걸 경험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끼어드는 이 3번 같은 반복을 하는 이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보여줍니다. 네, 한 번에 보여줘요. 그래서 주인공이 탈취에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BMW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샤토르가 캣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샤토르가 이렇게 끼어들게 되죠. 여긴 주인공. 샤토르가 캣을 인질로 잡아서 이렇게 주인공을 협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버전된 주인공이 나타나요. 인버전된 주인공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껍데기는 샤토르한테 주고 플루토늄은 여기 인버전된 자기한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요런 상황 없이 바로 요게 영화에서는 나옵니다. 요 장면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렇게 인버전하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이 인버전해서 간 거를 또 인버전한 사토르가 눈치를 채고 이 플루토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에서는 시간 협공 작전이라고 하는데 누가 인버전을 많이 하느냐. 누가 인버전에 익숙하느냐. 네, 요게 관건이 되죠. 이해가 안 된 장면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관념으로는 사건들이 이렇게 쌓여서 일어날 일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일어난 거야
원래 다 한 번에 일어나 있었어 라고 영화가 보여주니까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은 모두 다 한 번에 원래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그 시간을 경험해 가는 거다라는 개념을 갖고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영화에서의 설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에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테넷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아무리 많은 내가 존재해도 결국에 내가 경험하는 나라는 것은 지금 이 현실 외에는 없다. 과거도 미래도 지나간 나, 앞으로 올 나라고 그렇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 캣이 과거의 자기를 보는데 나라고 느끼면서 보지 않잖아요. 미래의 나를 보는데 나라고 느끼면서 보지 않듯이 정말 남보듯이 보잖아요. 심지어 주인공은 인버전된 자기와 격투를 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나, 미래의 나 그거 다 너 아닌데 너라는 거는 지금의 너밖에 없는 건데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지금 이 현실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 리얼리티. It's just reality. 네, 감사합니다.